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말이죠. 어, 일반 학교 다니면 일반 학교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학교는 학교대로 집은 집대로 이제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게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음, 그게 일단 맞긴 해요. 그걸 선생님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또 혼자의 공간을 갖고 싶고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잘 한번 볼까요? 이 나무가 있다 합시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를 볼 때 말이죠. 나무의 가장 큰 외형상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라고 볼 때, 또 나무를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한번 어떤 나무든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나무마다 다 다르긴 하죠. 뭐가 다르죠? 어, 크기, 꽃이 먼저 피는 나무, 이파리가 먼저 피는 나무, 뭐 푸른색 짙은 나무, 옅은 나무, 이파리가 큰 나무, 작은 나무 등등 다 그리고 진원이 계속 뻗어가요. 좋아요. 또 저렇게 한번 여러분 나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무만이 갖고 있는 나무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무들이면은 항상 이 원리를 갖고 있어요. 뿌리를 내려요. 잘려도 다시 돋아날 수 있다. 오, 그렇죠. 역시 우리 진원이가 자연에서 많이 지냈더니 이런 여러 특징들을 잘 찾아내네. 자연에서 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이테가 생긴다. 저것도 아주 나무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햇빛을 받아야만 살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맞는 말이네. 햇빛을 받아야만 살죠. 나무들 많이 갖고 있는, 그죠? 물론 이제 나무들만은 아니죠.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그냥 힘들어하죠. 죽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 진원이 뻗어간다. 윤찬이 뿌리 내린다. 진원이 다시 잘려도 다시 돋아난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인데 하여튼 잘려도 다시 돋아난다. 시연이 나이테가 생긴다. 햇빛을 받아야 한다. 산다.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준다. 잎이 떨어지고 다 생긴다. 이거 어디 같이 좀 적어놓고 보면 좋은데 이게 가능하나 모르겠다.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거 원래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까. 나무는 두 세계가 있죠. 어떤 세계가? 선생님 보기에는 뿌리의 세계가 있고 가지의 세계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놔두고 보면 이쪽 세 개와 저쪽 세 개가 있죠. 그죠? 이쪽 세 개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려 땅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가지는 어떨까요? 어떤 특성을 보입니까? 여기 이제 이파리가 나서 그렇긴 한데 겨울철에 보면 이 이파리가 없이 보면 겨울철을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를 놔두고 보면 뿌리와 가지의 공통점 뻗어나가고 나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요걸 뒤바꾸어도 이거 다 없이 이렇게 뒤바꾸어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아르이가 같아요. 모양이 어떻게 보면 원리가 같은 셈이죠. 공감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뿌리의 가장 큰 뿌리도 물론 뻗어 나갑니다. 뻗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뻗어 나가죠? 배출, 배설, 즉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뻗어 나가나요? 아니면 밖에 있는 걸 끌어들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뻗어 나가나요? 먼저 거요. 밖에 있는 걸 끌어당기고 빨아당기죠. 그죠? 네. 그렇죠. 이 힘이 또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가지는 어때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가지는 사실 이파리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셈이죠. 이파리가 하는 일은 사실 광합성입니다. 광합성도 햇빛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는 이 원리가 있어요. 광합성. 나중에 광합성 공부를 한번 제대로 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사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최근에 아주 드물게 민달팽이류 중에 자체 광합성을 하는 희한한 것이 하나 발견되긴 했는데 일반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광합성을 못합니다. 오로지 식물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파리를 통해서 하죠. 근데 이 광합성은 광합성에서 이파리가 나가긴 하지만 이파리를 내는 이유가 뭐죠? 이파리를 내는 이유? 더 많은 그 영양분을 생성하기 위해서인데 영양분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영양분을 어디로? 열매로 전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이 가지 목적인 셈이죠. 자, 그런데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에서는 이 토양에 있는 각종 질소, 인, 뭐 여러 그 필요한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서는 결국은 이제 단백질을 생산하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무가 생성되는데 그러자면 뿌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땅으로 많이 뻗을수록 많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땅과 하나나 다름이 없어요. 땅. 뿌리와 땅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늘게 이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끝에 가면 어디서 뿌리가 시작하는지가 모를 정도로.
물론 현미경까지 관찰하면 보이긴 하죠. 있죠. 구분이 있겠지만 겉눈으로 봐서는 흙과 뿌리가 뒤엉켜 있어서 웬만해 가지고는 물에 이렇게 헹구지 않은 이상은 흙을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뿌리는 흙, 땅에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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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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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런가 하면 가지는 계속 뻗어나갑니다. 계속 뻗어나갑니다. 하늘을 향하여 계속 물론 무한정 뻗지는 않지요. 무한정 뻗으면 온 지구가 나무로 가득 차겠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는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 나무가 뻗어나갈 수 있는 만큼 뻗어나갑니다. 이쪽과는 다르죠. 뻗어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를 뻗어나가려면 가지가 나뉘어져야 돼요. 한 가지, 이쯤 이르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뻗어나가기 위해서 나뉘어집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이쪽 가지 저쪽 가지가 물론 뭐 감나무 가지는 다 똑같은 가지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뭐 여기를 분리를 합시다. 여기는 이제 하나로 전체라고 합시다. 전체라기보다는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여기는 달라지려 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네. 뿌리도 계속 그 뻗어나가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아까 그 말 했죠. 뿌리도 뻗어나가는데 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뻗어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나가 되려고. 네. 공감됩니까? 가지는 하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뻗어나간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하늘과 하나가 된다기보단 하늘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도 없는 건 발견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제각기 놉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굳이 이제 색깔을 써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땐 집이 있고 집 밖에 있어요. 집 안과 집 밖. 집 안과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는 가족들이 있고 집 밖에는 친구나 또 함께 살아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집 밖에 있는 거죠. 집 안과 집 밖을 한번 구분해 봐요.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의 옷차림과 집 밖을 나갈 때 옷차림이 같을까요? 아무래도 좀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집 안에서도 특히 잠들 때 옷차림이 있을 거예요. 잠옷이죠. 잠옷을 입고 바깥을 나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아주 큰 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잠옷 입고 회사 갈 수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할 수 있죠. 잠옷 입고 학교 가는 사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죠.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상. 정상이 아닌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어떤 어, 큰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경계가 있어요. 큰 담이 있다. 큰 장벽이 있다. 큰 뭔가가 놓이는데 그걸 건널 그거는 금이죠. 금이 그어져 있는데 그 금을 넘어서기 전에는 편안하게 있다가 넘었으면 조금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저 둘 중에 어느 쪽, 이제 여기 가정의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러분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기는 사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 맞죠? 세계, 사회, 그죠? 길거리 나가면 마주치는 많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저 세계에 들어가면 각자 직업에 따라 각자 할 일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고 이 사람은 회사에 가고 저 사람은 뭐 공장에 가고 이 사람은 운전하러 가고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누어 달라집니다.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더 뻗어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 점점 더 뻗어 나갈수록 그쪽 방면에 있어서는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잘 해내는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기술자 또는 전문가.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의 세계예요. 직업의 세계, 전문가의 세계. 그러나 아무리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자녀이거나 합니다. 집에 와서까지 전문가 행세를 잘 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다시 그 옷을 벗어버려요. 그 직업들을 내려놓아요. 집에 와서까지 그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요즘은 재택근무 선생님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와서는 또 집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중적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중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은 집 안의 모습과 집 밖의 모습이 다르지? 할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는 사춘기에 들어오고 청소년기가 시작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 분명 말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예를 드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뭐좀 표현이 나 말하니까 망설여지네. 이런 말 하면 좀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이가 이제 아이 눈에 비치면 아 못생겼어, 뚱뚱해 하며 그걸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맞죠? 아닌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커가면 설령 그렇게 생겼어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와 다른 내면을 보려고 합니다. 못생기고 뚱뚱해도 선은 착한 사람들 많아요. 마음씨 고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기 때문에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합니다. 분리를 느끼는 거죠.
분리합니다. 분리. 근데 아이들 어리면 어렸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로 보여요. 못생겼으면 나쁜 사람, 예쁘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이 잘못됐을까요? 아이들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오늘 아침 다 말할 수는 없고 벌써 시간 다 돼가네. 그거는 이중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은 저렇게. 아이들 눈에 볼 때는 왜 엄마는 아까는 된다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지. 아까 사람들 있을 때는 나한테 좋은 말 하더니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네. 엄마는 이중적이야. 물론 너무 이중적이면 안 되지만 그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성. 거기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가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계에 적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여기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교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학교는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학교는 완전히 사회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완전히 사회면은 자기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누가 있냐면 학교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역할 비슷하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을 상당 부분 합니다.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이끌어줍니다. 보호해주고 모르면 알려줍니다. 좀 더 이 세에 갔을 때 잘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또 요즘 현대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하기 어려운 게 바깥 일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옛날처럼 농사 짓고 맨날 집에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이제 선생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학교는 이 모습이 있어요. 또 이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쯤 되는 거죠. 학교는 이 모습이 있어요. 세 개의 세계가 같이 있는 셈입니다. 두 개의 세계가 이어져 있어요. 아까 시연이가 지상과 지하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시연이는 이런 눈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 학교 끝, 집처럼 지금 일반 학교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교는 더 이상 집에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학교에는 이게 없어요. 노란 게 없어요. 학교는 모두 여기 가 있어요. 지금 공립학교는. 집에서의 생활을 관여하지 않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 안 가집니다. 자녀만 잘 기르면 됩니다.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학교는 집에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월권 행위에 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집에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 학교에서 집에서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의 집에 일에 관여하나? 학교나 잘하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노란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노란색이 끊어졌어요. 또 학교도 여기서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나 대안학교들은 조금 달라요. 대안학교들은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노란 세계를.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학교와 가정을 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줄이려고 애를 써요. 연결시키려고 애를 써요. 왜?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니까 사실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오는 거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한 사람입니다. 여기 가서 여기 허리 아래는 집에 있고 허리 위 머리는 학교 가고 그게 아니에요. 통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학교 시작할 때 선생님의 학교 철학을 교육 철학과 학교의 철학을 강의한 영상물을 부모님들 보시라고 했을까요? 또 학교 속에서 입학 소개서 할 때 그냥 주소, 이름, 부모 이것만 쓰면 될 텐데 왜 가정사를 달려달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셨는지 궁금해할까요? 이건 대안학교면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학교의 이제 책숲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다 됐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잠옷바람으로 머리터 앞에 앉아 있는 거, 또는 학교에 너무 가정이 깊이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며 간섭하는 거, 이 모두 다 여기서 못 떠나기 때문에 그래. 이리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서 여전히 이 생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는 너무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학교가 왜 가정일에 가냐나? 선생님이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셔요? 그러면 학교에서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이나 잘하세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걸 부채질하는 게 누구냐?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좀 여러분한테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하죠. 여러분, 그럼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계는 학교는 특성이 이 나무가 그렇어요. 나무가 줄기가 없이 나무가 제 모습을 갖추기 어렵죠. 줄기가 없으면 나무가 안 되고 풀밖에 안 됩니다. 풀도 소중하죠. 근데 크진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풀도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비하면 그 줄기는 아주 뭐 좀 작고 줄기다운 맛이 그렇게 같진 않죠. 줄기가 있어야 클 수가 있어요. 학교를 경험해야 클 수가 있어요. 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학교 끝, 집생활 시작, 책수 끝, 학교 끝이 아니라 책숲에서 익히고 있는 것들이 가정생활, 자기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래요. 그래서 주 4일로 만나지만 5일째나 때로는 6일째조차도 이 흐름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물론 그 부분 개인 영역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맞아요. 선생님도 거기는 지지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함께하는 세계고 여기는 홀로의 세계예요. 홀로 혼자의 세계죠. 이 세계를 잇는 것이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의 세계입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살피며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서로를 보살펴주며 보살핀다. 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학교가 잘 없다 보니까 유별나다 싶겠지만 선생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만남 알아들었으리라 봅니다. 학교 앞으로 내일부터 이 줌을 켤 땐 옷차림이라든가 외모를 한번 가다듬고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혼자 스스로 생활해야 될 때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그 보는 거 아무래도 내일 봐야 되겠어요. 오늘 너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시간을 썼어요. 보니까 스스로 또는 서로 날짜리 적은 걸 보니 좀 이 시간들이 좀 흐물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 시간이 없는 양 지각을 하거나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끊어져 있는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고